네, 자 이제 제 64회 가장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이론 시험 2015년 10월 11일 시행됐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이론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뒤에 실무 시험 가서 여러분들이 요 감독권 확인 번호 99번 입력하면 되고요. 자, 합격률이 우리 지난 요 앞에 특별 시험이 50점 몇 프로였죠. 42.95%.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43%인데 한 7%가 뚝 떨어졌습니다. 난이도가 이론 시험이 약간 꼬여놓은 문제가 좀 있고 뒤에 실무 시험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그 정답 오류가 없어서 아마 정식으로 이제 채점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합격률 42.95 지난번에 비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고요.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 이거 한참 헤맬 수 있는 문제예요. 선수금 대변에 12만 원, 가수금 대변에 12만 원. 다 대변에 12만 원씩 있거든요. 미수금, 예수금까지. 언뜻 봐서는 헷갈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각각 4개의 계정에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산은 자산부채 자본, 그 중에서 자산은 잔액이 항상 어느 쪽에 남아요? 거래입 판료소 결합관계에서 자산의 증가 어느 쪽입니까? 차변이죠. 잔액은 제로가 될지언정 남는 거는 항상 차변에 남습니다. 자산은. 그리고 부채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겠죠.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대변이니까.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죠. 가수금, 임시로 지급한 돈입니다. 가수금도 결산 정리해서 완전히 정리돼서 임시계정 없애기 전까지는 잔액이 임시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임시로 받은 돈이죠. 임시로 받은 돈. 가수금 같은 경우도 임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누구 돈인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선수금처럼 부채의 성격을 띱니다. 물론 부채는 아니에요. 근데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에 남습니다. 이 두 개는 부채고 요거는 부채는 아닌데 부채의 성격을 띤 임시계정. 그럼 미수금은 뭐예요? 아직 받지 못한 돈, 상품 이외의 자산을 처분해서 아직 받지 못한 돈, 자산이죠 이거는. 자산은 잔액이 어느 쪽에 남는다 그랬습니까?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다. 근데 한 푼도 없다. 있다면 잔액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없다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산에 해당되는 현금이든 미수금이든 플러스 계정인 요 차변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변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3번이고 이 1번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틀렸을 거라고 봐요. 특히 여기다 가수금까지 나와버려서. 그래서 자, 요거는 부채의 성격을 띤 임시계정이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3번이 정답이고요. 1번 문제부터 수험생들이 아주 진을 뺐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 지난 특별시험에도 그랬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고 아마 이번 시험 65회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만 있고 수익 비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요거 좀 반대의 성격 문제를 낸다면 손익계산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 해버리면 수익 비용에만.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 했으니까 수익 비용이 들어간 거 빼버리면 돼요. 그럼 남는 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만 있으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죠. 비용이 발생이 되죠. 매출하고 매출액 자체가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4번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에서 매입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 운임은 상품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자산의 증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 이거는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매해 납부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 범주를 넘어섰어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한 번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냈더라도 이거는 자산의 증가로 봅니다. 현금 지급, 자산의 감소. 그래서 나와라. 4번이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헷갈리면요. 손익계산서를 후딱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손익계산서예요. 자,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뭐 급여, 복리후생비, 예비교통비, 뭐 수수료 비용, 광고선전비 쭉 있습니다. 제가 중간 생각 좀 한 거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자 순수하게 상품 팔아서 이익 본 금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물론 개인회사 같으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소득세 빼면 당겨순이익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의 영향을 뭐라고? 5번 문제인가요? 3번 문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죠.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 영업이익하고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 자비익, 이자 비용, 기부금, 유형자산, 처분손실, 잡손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많거나 적고 변동이 돼도 영업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 이런 것들, 매출원가.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 상품 매출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 접대비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기부금은 아까 영업 외 비용이었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영업이익 계산 다음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아까 손익계산서 그 흐름 그거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요거 굉장히 문제, 요것도 간단한데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 볼 때 요령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서 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거래에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 자,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외상매입금과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 차이점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품이냐 아니냐. 상품이냐 아니냐. 업무용 컴퓨터는 이건 뭐예요? 비품이죠, 이거. 비품인 경우에 미지급금이라 그러지 외상매입금이라 안 하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부동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하면 유형자산으로 처리했죠. 근데 부동산업자한테는 토지는 유형자산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사서 이익 붙여서 팔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외상매입금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한테는 토지가 상품이니까. 그래서 외상매입금. 영업부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거 아까 이거 마찬가지죠. 1번하고 비품에 해당되죠. 안 되고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자 여기까지 맞았어요.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보면 이건 지급업이잖아요. 지급업. 그래서 외상매입금 계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꼬아놨어요. 문제를. 5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외상매출금이 대존상각비는 얼마인가? 전기말 외상매출금 대존충당금은 3만 원 있어요.
요거 가지고 못 받게 되면 요걸로 충당해서 쓰면 됩니다. 당기 중에 외상매출금 2만 원을 회수불능으로 먹고 튄 놈이 생겼어요. 대손 처리하다, 비용 처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3만 원 중에 2만 원 쓰니까 2만 원 빼면 얼마 남아요? 대손 충당금이 이제 1만 원 남았습니다. 당기말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설정하다. 야, 이 500만 원 수급 못한 것 중에서도 결산일 현재 1% 정도, 1%는 얼마예요? 5만 원이죠. 요거는 또 회수 안 될 것 같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자 해서, 근데 차액보충법 요 1만 원 남은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얼마? 4만 원만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거래. 거래의 결합관계가 보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입니다. 거래의 종류는 교환거래. 자, 자산의 증가, 감소만 있는 거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비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답 나와버렸죠. 비품이란 자산의 증가,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2번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단기 차입금 들어가니까 이건 부채의 증가가 나와버리죠.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이고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그러니까 현금이란 자산 증가, 자본의 증가, 대변에. 4번은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해버립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 소유기간이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 유형자산을 말하는 거죠. 상품 운반용 지게차, 판매용 휴대폰, 이건 뭐예요? 상품이죠, 이건. 상품이라서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투자 목적용 건물, 이거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딱 나왔잖아요. 투자자산.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비품, 상품 운반용 지게차는 차량 운반구. 차량은 자동차 운반구입니다. 지게차는 운반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라는 어떻게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해서 가라. 네,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다음은 외상매출금 계정. 외상매출금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 자, 외상매출금 계정이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 어느 쪽이에요? 이쪽 증가. 감소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아니면 작년에 수금하다가 다 수금 못한 거 자산, 잔액은 항상 이쪽에 남죠. 차변에. 그러다가 또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판매하면서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외상매출금 증가. 여기 차변에다 기록하겠죠. 근데 팔았다가 되돌아온 게 있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매출했다가 환입 및 애늘이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외상값 못 받죠. 그거는 빼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외상값 먹고 튀어버렸어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죠. 감소. 대손해. 그 다음 회수액. 외상값 수금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줄어드니까 감소는 어디? 회수액은 여기 감소 대변에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회수액은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이 됐고, 차기 2월 기말재고액은 기초재고액이 여기 있는데 기말재고액은 왜 여기 적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남는다. 계산해 보면 여기 있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차변이 많아요. 근데 장부를 마감할 때만 임시로 요 차이 금액을 차기 2월 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왜?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되거든요. 차변 대변이. 같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갖다 놓은 것뿐입니다. 많기는 여기가 많아요. 그래서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빼니까 차변이 많아. 모자란 걸 여기 살짝 적었다가요. 1일날 되면 다시 기초재고액 차변에 다시 옮겨줍니다. 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수액 요게 요쪽에 기록해야 될 걸 차변에다가 지금 적어놨다. 자, 됐고요. 9번 문제입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 손익계산서 한번 후딱 가서 보세요. 영업의 수익. 택시 회사의 택시 요금 수입액은 이거는 정상적인 수입이죠. 이거 택시 회사의 택시 요금이니까 이건 매출액이죠. 9번에 1번 같은 경우. 자, 2번 가구점이 학생용 책상 판매. 이거 상품 판매한 거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 아닙니다. 왕구점이 곰돌이 인형 판매액. 마찬가지. 왕구점에서 인형 팔아야죠. 뭐. 4번 전자제품 판매 상사의 건물 일부 임대 수입액. 이거는 전자제품 판매 상사면 전자제품을 팔아야지. 건물 남는 거 임대료 받았다. 이건 부수입,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10번 문제.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요.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유동성의 원칙. 자산은 현금화하는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당좌자산,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상품 1년 이내에 다 팔아야지. 1년 이상이 가지는 않겠죠. 상품 다음에 뭡니까? 투자자산, 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현금화하는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거든요. 자, 부채도 있죠. 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보다 먼저 표시한다. 이거 딱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부채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걸 먼저 합니다. 나중에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장기차입금 같은 건 뒤에입니다. 유동성의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이거. 유동성의 원칙으로 한다면 단기차입금이 먼저 장기차입금이 밑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 있죠. 기능이 아주 유사한 것끼리.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거는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분기할 때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없어요. 분기할 때는. 근데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묶어서 매출 채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를 자산하고 부채하고 외상매출금 퉁쳐가지고 남는 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거는 총액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는 요 유동성의 표시 원칙에서 어긋나는 2번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요. 다음 회계처리에 대한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비품, 미지급금, 차변, 대변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자, 거래 추정 볼게요. 업무용 복사기 외상구입. 업무용 복사기니까 이거 상품이 아니죠.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비품이란 자산 들어오고 미지급금 맞습니다. 상품 매입 계약금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현금으로 나갔다. 대변에 현금 지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는 선급금이죠. 요거 지금 틀렸습니다. 2번. 수도요금, 보통예금, 인출지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했어요.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수도광열비 맞습니다. 그래서 가와 다는 거래추정으로 옳은 것 해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요. 영업용 차량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자, 영업용 차량의 엔진 오일 교체하면 계정값은 뭘로 할까요, 이거? 저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 유지비 50만 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잘못해서 차량 원방구로 적어버렸어요. 아차는 순간에. 이거는 자산의 증가가 돼버렸죠. 자산 증가가 됐고 원래는 비용 발생해야 됩니다. 원래는. 비용 발생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 발생을 안 적고 자산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걸 추정할 수 있죠?
비용을 과소 계상했습니다. 비용을 과소. 자, 추정할 수 있는 게 비용은 과소 계상됐고 하지 말아야 될 자산 증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과대 계상이 됐어요. 자, 비용을 적게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비용을 적게 하면 적어야 될 비용을 안 적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은. 이익은 장부상으로는 많게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은 많은 걸로 된 겁니다. 이 영업이익이 많으면 당연히 또 뭐가 많아진다? 당기 순이익도 많아집니다. 이것도 많게 하나가 뜰리니까 줄줄이 다 뜰려버리는 거예요. 자, 영향으로 오른 것,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거 맞죠? 자산은 과대돼 있죠. 지금 적지 말아야 될 차량원 방구를 적어서. 자, 과소는 뜰린 겁니다. 비용은 과대가 아니고 비용은 과소됐죠. 뜰렸고. 당기순이익 많아진다 그랬죠. 과소라 그래서 이거 뜰렸습니다. 그래서 영향으로 오른 건 1번입니다. 1번이 자, 잘못된 장부의 영향으로 오른 것이 되겠고요. 13번 문제. 다음 중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차변의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래. 차변의 현금. 상품을 매입하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자기압수표는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바꿔주는 현금이나 똑같은 거죠. 장부에 현금이라 적어야 됩니다. 현금을 지급한 거니까 이건 아니고요. 상품 매입 대금을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건 현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품 매출 대금으로 타임 발행 수표를 받다.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압 수표나 타임 발행 수표나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른바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그 당좌 수표로 은행에 가져가면 바로 현금 바꿔주거든요. 물론 발행한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이란 통장이 감소지만 받은 입장에선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게 되겠고요. 상품 외상 대금으로 약속금을 받다. 이건 받을 놈으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다음 중 기말 결산 후에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 뭐 차기 2월이란 말이 있죠. 전기 2월, 차기 2월. 자, 남은 건 내년으로 넘겨서 쓴다. 다음 회계 기간으로 2월 넘겨서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전기 2월은 전년도 회계 기간에서 넘어온 2월, 넘어온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차기로 넘어가는 것들은 수익 비용은 한번 발생하면 끝입니다. 급여 한번 월급 주면 끝이죠 뭐. 근데 현금 쓰다 남은 거, 외상값 아직 다 못 받은 거, 못 갚은 거, 외상 매출, 외상 매입 이런 것들은 다음에 계속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해당되는 게 수익 비용은 안 되고 자산, 부채, 자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는 비용이니까 안 되고요. 대손상각비 비용입니다. 안 되고 수입임대료는 수익이죠. 안 되고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건 단기 매매 증권. 자,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공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 가와 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기초, 그 다음에 자본이, 기초 자본이 800만 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자, 재산법 공식하고 손익법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손익법은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 자, 근데 여기 지금 기말 자산과 기말 자본이 둘 다 비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계산이 안 돼요. 요 기초 자본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단기 순손실이 100만 원이다 하면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이게 적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많아야 1월 1일 날 8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12월 31일 날 자기 돈을 받더니 손실이 생겼다는 건 700만 원이라는 소리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단기 순이익인데 이거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기말 자본이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1년 동안 죽으라고 장사해서 자기 돈이 줄어들었어요. 100만 원. 그러면 단기 순손실이 100만 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말 자본이 나왔으니까 기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700에 900 더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 기말 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가는 1600, 나는 700.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식만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자, 약간 난이도가 합격률이 좀 떨어진 이유를 알겠죠. 조금 비비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셨다가 이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어서 실무시험 프로그램 여러분들 파일 설치하시고 미리 한번 딱 예습하고 그 다음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